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에서 17세의 어린 임금 단종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고 거두는 자에게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밤 단종의 죽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기획한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자 세조, 그리고 그 왕을 만든 자 한명회입니다. 세조는 그날 이후 평생 피부병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20살에 요절했고 둘째 아들 예종은 즉위 14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단종의 저주다. 그렇다면 세조의 곁에서 단종의 목에 사약을 들인 한명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권력가 영의정 부원군 두 왕의 장인이었던 한명회는 72까지 천수를 누립 한명회는 칠삭둥이로 태어난 비운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떠나 친척집을 떠돌며 자랐습니다. 명문 청주 한씨의 자손이었지만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38세가 되도록 그는 변변한 벼슬 하나 없는 백수였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고 겨우 음서로 얻은 자리가 개성의 작은 관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머릿속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읽는 눈, 그리고 정세를 읽는 머리였습니다. 1453년 그는 수양대군을 찾아갑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수양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명회는 그날부터 수양의 책사가 되었고 계유정난의 모든 시나리오를 직접 그려냅니다. 김종서를 어디서 칠 것인가? 황보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그 모든 살생부를 손에 쥔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4년 뒤 단종이 영월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그 일을 강력히 주도한 사람도 한명회였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고 한명회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영의정, 부원군, 그가 가진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의 5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일남사녀 모두 5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 5자식을 통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 안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장녀였습니다. 한명회는 큰딸을 신숙주의 장남에게 시집 보냅니다. 신숙주는 한명회와 더불어 세조의 양날개, 계유정난을 함께 설계한 동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조선의 권력 양대 가문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명회는 흡족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겠지요. 그러나 1456년 사위 신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20세, 결혼한 지 몇 해 되지도 않은 한창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장녀는 그렇게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다는 것, 그 시대 양반 여인에게는 사실상 죽음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재혼은 금지되었고 평생을 시댁에서 죽은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명회는 조선 최고의 권력가였지만 자기 딸의 청춘만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한명회는 둘째 딸을 왕실 종친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세종대왕의 외손자였던 그는 왕실의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신숙주 가문에 이어 이번에는 왕실과 직접 연결되는 혼인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가 한명회의 딸이 왕실 종친의 부인이 되면 실록에 이름이 수없이 등장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둘째 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남아있고 시댁의 지위도 남아있습니다만 둘째 딸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은 두었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권력가의 딸로 태어났음에도 역사가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살, 어쩌면 그녀는 평범하게 살다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명회의 다른 자식들에게 닥친 운명을 생각하면 이 기록 없음 자체가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460년 한명회의 셋째 딸이 세자빈으로 책봉됩니다. 신랑은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 훗날의 예종입니다. 그녀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세조는 친히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대 한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유하고 정숙하도다. 한명회는 또 한 번 권력의 정점을 확인합니다. 이제 그의 딸이 조선의 다음 왕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1461년 12월 세자빈 한씨가 원손을 낳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세조의 첫 친손자, 한명회의 첫 외손자, 그리고 미래 조선의 왕이 될 아이. 궁궐은 축제 분위기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5날 후, 정확히 5날 후, 세자빈 한씨가 죽습니다. 산후병으로 인한 급서였습니다. 향년 17세. 아이를 낳고 5밤을 지내지 못한 어린 딸. 한명회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상 최고의 권력가가 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셋째 딸의 부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자빈이 낳은 원손 인성대군. 그 아이마저 2살에 요절합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낳은 그 피덩이마저 세상에 나온 지 2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한명회의 외손자, 미래의 왕이 될 뻔했던 그 아이. 그러나 그 아이의 작은 무덤 옆에는 산후병으로 죽은 어린 어머니의 묘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무렵 궁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조가 꿈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 죽은 형수 현덕 왕후가 나타나 그에게 침을 뱉으며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꿈을 꾼 직후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시름시림 앓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의 둘째 며느리와 그 손자까지 차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는 세조의 핏줄만이 아니라 한명회의 핏줄까지 따라가고 있다. 셋째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명회는 막내 딸을 또 다른 왕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번에는 세조의 맞손자 훗날의 성종입니다. 1467년 막내딸은 12살의 나이로 혼인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예종이 즉위 14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한명회의 막내딸은 13세 나이에 조선의 왕비가 됩니다. 공의 왕후입니다. 언니가 못 이룬 꿈을 동생이 대신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한명회를 2번 비웃습니다. 공의 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어 7년을 궁궐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끝내 후사를 주지 못했습니다. 1474년 공의 왕후는 창덕궁 구연전에서 숨을 거둡니다. 향년 19세. 언니는 17살에 죽었습니다. 동생은 19살에 죽었습니다. 한명회의 2딸 모두 20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한 아버지가 2딸을 모두 왕비로 만든 사례는 한명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2딸이 모두 10대에 요절한 사례도 한명회가 유일합니다. 공의 왕후의 장례식 날 한명회는 환갑을 코앞에 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2딸의 관을 모두 자기 손으로 묻었습니다. 사위였던 예종도, 사돈이었던 세조도, 외손자였던 인성대군도 모두 먼저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선 최고의 권력가라 불렀습니다. 영의정, 부원군, 2왕의 장인.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무덤 위에 세워진 권력이었습니다. 이 무렵 한양거리에는 노래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단종의 한이 세조를 잡았고 세조의 한이 한명회를 잡는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 노인의 가슴에 어떤 지옥이 있는지를. 1487년 한명회가 7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압구정에서 갈매기와 벗하며 풍류를 즐긴다고 했지만 말년에 그는 명나라 사신 접대 사건으로 탄핵당하며 권세가 꺾인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2딸과 외손자가 먼저 가서 누워있는 그 길을 그는 마지막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제 한씨 가문에 남은 것은 외아들 한보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보는 조선 최고 권력가의 외아들이었지만 평생 이렇다 할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권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7년 뒤인 1504년 갑자 사화가 터집니다. 한명회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시신이 끌려 나왔습니다. 목이 베어졌고 해골이 부서졌습니다.
부관참 시 죽은 자를 2번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 순간 살아있던 외아들 안보도 처형 직전까지 끌려갑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훼손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을 그 자리에서 안보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합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가의 외아들. 그가 남긴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본 목격자라는 기록뿐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지켜내지 못한 사랑, 그리고 그를 따라잡은 저주의 영원한 이야기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